안녕하세요. 4년 동안 많은 분들의 연말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산타5 팀입니다. 뉴트리즈 뿜어줘라는 크리스마스 롤링페이퍼 서비스로 이렇게 연말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팀을 처음에 결성하게 됐던 계기가 4년 전 빼빼로데이쯤에 제가 빼빼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수제 빼빼로를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롤링페이퍼 사이트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걸 하필이면 완성을 했던 게 11월 12일에 완성을 하게 되어서 이건 너무 아쉽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한번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팀원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내 트리를 꾸며줘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만드는 마음을 담은 롤링페이퍼 서비스예요. 컬러 마이 트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단 마이 트리, 내 트리를 만들어야지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처음에 내가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트리 모양을 고를 수도 있고 색깔도 고르고 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리본을 붙이거나 벽난로 위에 트리를 얹거나 이런 식으로 나만의 작은 트리를 가지게 돼요. 다만 이 트리는 비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내 트리를 보내주면서 여기를 이제 채워줘, 색깔을 채워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친구들이 이 트리에 들어온 다음에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메시지를 남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트리에 어울리는 장식을 달아줘요. 단순히 단순히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한테 주고 싶은 선물을 생각하듯이 선물 상자를 고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색깔을 고른다거나 리본을 고른다거나 하는 식으로 내가 골라서 조합한 어떤 나만의 오너먼트를 달고 여기에 메시지를 달아줘요. 이거는 되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낼 때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고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 디지털로도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메시지를 짧게 남기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고르고 메시지를 남기는 경험을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나의 트리에 이제 친구들이 남긴 메시지로 오너마크들이 달려서 트리가 좀 예뻐지겠죠? 그런데 이 트리의 메시지를 당장은 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면 25일에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기다려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트리를 갖고 있는 친구는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 선물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를 마치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뜯어보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트리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설레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에서 12시가 땡 치는 크리스마스 새벽에 트래픽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첫 해에는 동시 접속이 117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특수성이 있는 크리스마스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하면은 조금 지어넣고 좀 약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연마다 계속 거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첫 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당탕탕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나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막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막 사용자가 막 들어오는 시점에서도 막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제 배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피싱을 잘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을 했었고, 그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어떻게 하면 트래픽 비용을 줄이는지, 어떻게 하면은 저희 DB 쪽의 부담을 좀 덜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조금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제 비용을 어떻게 보면 광고로 서버비를 좀 충당을 하지만 항상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유저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 서비스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유저분들이 많은데 12월에 방문하는 유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배틀 꾸며져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이거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 그리고 해결을 좀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친구들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자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자정쯤에 배포를 했었거든요. 처음 배포를 하고
그리고 그 SNS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도 조금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침 한 9시부터인가 그때 갑자기 트래픽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분들께서 네트쿠 산타5 트리에다가 편지를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매년 하고 있는 이용자 조사에서도 산타5에게 한 마디 이런 것들 남겨주시고 다 합치면 한 해에 거의 2만 건 정도의 메시지가 보내주시거든요. 메시지를. 근데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읽어보는 편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에 기쁨을 느꼈고 어떤 것에 또 즐거움을 느꼈고 어떤 마음들을 나누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콘텐츠 마케팅 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5 트리에 앞으로도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를 통해서 좀 충당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의 대부분 서버비나 그런 부분들은 광고를 통해서 이제 광고 매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광고 외의 수익들은 또 이제 나머지는 기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업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 이제 직장이 있고 이제 본업이 있는 와중에 크리스마스 시즌은 아닌 기간에는 이제 대부분 협업이 좀 어렵다라고 많이 답변을 들었었고, 그럼에도 이제 몇 번을 거듭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몇몇 프로젝트는 또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갤럭시 탭이랑 그다음에 SM 차이니키의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차이니키 프로모션 페이지였어요. 저희한테는 아마 좀 색다르게 경험해본 업무? 엔터와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영상을 프로덕트 내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프로필을 제작해서 넣는다거나 그러면은 지금은 네트코에도 없는 기술인데 그런 거를 좀 도입해보고 연습해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익화가 첫째로 네트일을 꾸며줘를 통해 긍정적인 것들을 얻는다 얻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걸 하고 있고 실제로도 배너 광고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네트코를 통해서 팀원들이 금전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지금까지는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해에는 저희가 서버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후원을 받을 때 그 후원금으로 서버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첫 해에 서버비 충당하고 남는 부분들을 인건비 같은 건 하나도 안 떼고 그냥 기부를 2천만 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팀의 기조 같은 것들이 좀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어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얻고는 있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요. 둘째로는 그 작업에 필요한 비용들, 예를 들면 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작업할 때 뭐 회의실을 빌린다거나 이런 비용들을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부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좀 안정적인 구조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도모할 예정이에요. 테크가 직접적으로 뭐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다가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 산타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라는 그런 시기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들이 되게 잘 맞물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기획력과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따뜻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21년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외출 할인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에 이제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되면서 근데 제가 하필 또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 타입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이제 집으로라도 뭐 연락을 잡고 이렇게 만나고 종종 교류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1년이 넘어가고 이제 코로나식이 길어지면서 점점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잡지 않게 되고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내 트리를 꾸며줘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지? 스토리에 뭔가 다 트리 모양이 뭔가가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저도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굉장히 뜸하게 연락을 하던 친구들이 제 트리에 하나씩 편지를 남겨주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그때 크리스마스가 되기만을 정말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 크리스마스가 되고 메시지 하나씩 뜯어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리를 꾸며줘를 이용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 뜸하게 연락했던 사람들과 좀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 따뜻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테크가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산타파이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은 되게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덕후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해 주셨던 부분들도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어려운 시점에 또 크리스마스 시기라는 부분과 겹쳐서 한 해 이제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이거는 내년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장 큰 전제가 하나 있다면은 다들 이 프로덕트 자체는 좀 오래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좀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좀 시도를 해나갈 것 같아요. 촉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의 리소스 도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인 리소스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금전적인 부분에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용을 좀 더 아껴서 런웨이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AR 같은 것들을 많이 교육을 했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유저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무슨 개발자분들 아니면 디자이너분들한테 좀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라고 하면 최근 들어 되게 IT나 여기서 변화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AI 도구로 개발을 시도해볼 수도 있고 디자인이나 기획 영역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영감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디자인 부분에서도 많이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 개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아니면 내 일상에 어떤 불편함이거나 아니면 주변을 좀 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 아이디어를 이런 AI 도움을 받는다거나 해서 훨씬 더 예전보다는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그 사용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게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에게는 되게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레거시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뭐 잡지나 퍼블리싱 이런 출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큰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TV의 지상파 방송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어떤 콘텐츠들을 다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혹은 디지털을 이제 매개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무 혹은 그것을 뭐 AI를 통해서 만들고자 할 때 기존에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들보다는 이해도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허들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건 사실 저는 되게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 들어 개발자들이 되게 주목받는 직업이 되면서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저는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금의 특혜 같은 부분이 이 시대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개발을 잘하는 게
나의 역량 요소가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운이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사회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만들지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 싶은지, 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지, 이게 어떤 가치와 메시지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항상 책임있게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건 사실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산타파이브가 여기에 담고자 했던 고민들을 누군가들은 결국 알아봐주고 그것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처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나의 진심이 있다면 누군가들은 그걸 꼭 발견해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